아무래도 지금 물가 수준보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지금 시장은 매크로 일단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종목 장세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신용잔고 20조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약간 또 경계를 갖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미리 또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움직이는 종목의 향연에 몸을 풍덩 빠뜨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번 주 나왔던 동향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우려감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즉 피크아웃이야. 하지만 이게 여전히 8%대, 9%대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일단 고점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지켜보게 되면 고점에서 계속 쭉 내려오는 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리 지금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미리 움직였는데 여전히 안 떨어진다. 여전히 고공행진이 피크아웃 신호는 나오는데 8.6, 8.7 여기서 뭐 8.4, 8.3 뭐 이런 식으로 고점대에서는 피크아웃이 나오지만 여전히 높은 숫자가 나온다.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연준은 그냥 피크아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다.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는 해석이 달리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유가 동향들이 그러면은 가장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물가 지표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또 한번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잘 안 빠져요. WTI 기준으로 90달러대에서 잘 안 빠지고 또 기회만 되면 천연가스는 계속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요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또 물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하나의 대상이 경기가 있겠죠. 경기 관련된 판단이 아무래도 지금 물가 수준보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경기 그렇게 안 좋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고용지표도 그렇고 나머지 동향들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같지 않냐? 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경기가 지금은 괜찮은데 금리를 가파르게 올라서 이런 가수요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지금 고용의 가장 핵심은 기존의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가수요들 그러니까 즉 기업들이나 다른 그러니까 너무 우리 좋아서 어떤 새로운 인력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한 심리를 좀 자극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게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점점 더 결국 돌아 물가를 어떤 수요 측면 쪽의 변화를 끌어내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에 대한 위축은 들어올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 뭐 장단기 금리차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위축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시장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월달까지 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매크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요거예요. 요즘 보니까 중국의 얘기들이 그렇게 썩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돌아섭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된 쪽이죠. 개발도상국이 항상 이제 경제가 커나가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어느 정도 고개를 돌리고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주축이 되는 게 항상 부동산이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그림자 경제라고 하는 쪽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어떤 공식적인 은행 쪽이 아니라 이런 쪽과 함께 같이 성장했던 게 또 하나의 부동산이 중요한 내수에 거의 비슷하죠. 한국도 비슷하고 아시아 쪽이 약간 좀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서구 쪽은 부동산을 약간 그냥 내가 잠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사 가거나 아니면 또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지나치는 집 이 정도로 부동산을 인식을 하는데 한국이나 아시아 쪽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살면 3대가 살 수도 있고 내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게 부동산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구 쪽은 그래서 렌트라는 개념들이 그래서 얼만큼 1, 2년 살다가 내가 또 다른 데로 좀 떠나고 싶어.
또 직장도 바뀌었어. 그러면 금방금방 또 바뀌는 게 이런 트렌드인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된 중국의 위축이 지금 보니까 은행권으로도 번지는 것 같고요. 은행이 뱅크런 사태. 그래서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주민등록증이 있고 거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를 한 사람만 이게 약간 이동의 자유가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주증까지 있어야 여기에 대한 체류에 대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주증까지 없으면은 돈을 인출을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그래서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7만 원, 19만 원 요 정도 좀 왔다 갔다 하죠. 여기밖에 못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좀 더 좀 심화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계속 관심은 갔는데 기사 나오게 되면 다 삭제합니다. 지금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매크로 이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저는 뭔가요? 네, 그냥 일단은 니네 사고 쳐도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냥 크게 부각시키지만 말아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8월 15일이가 분기가 끝나고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45일 정도가 되죠. 여기가 분기 실적 데드라인입니다. 근데 일단 15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6일이 거의 마감이죠. 그래서 그때 벌써 이번 또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지난 금요일 날 어제였죠. 옷장 보니까 제가 다트 많이 보거든요. 다트 보고 있으면은 계속 업데이트 그러면서 뭐 초단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드르르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신이 없구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말 사이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실적 발표된 거 뭐 안 좋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좀 좋은 거. 그래서 최근에 예상보다 좋은 거나 아니면은 분기 실적이 과거 어떤 추이를 맞춰가면서 계속 좋아지는 섹터, 종목들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반기도 기업 실적에 대한 지금 상반기엔 괜찮았다, 잘했다. 하반기 다들 그럽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매출, 원가 그리고 수요 이 세 개를 다 따질 때 이만큼 불확실한 게 없는 게 이번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회사가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서 보여주는 거. 그러면 보통 사업보고서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나오겠죠. 즉,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하락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다가 Q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상반기 좋았는데 하반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관계 쪽으로 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해 가게 되면 그래도 뭘 사야 되겠다라는 쪽은 분명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거기다 IT, 내수, 소비재, IT는 또 가전도 들어가겠죠. 이쪽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감이 좀 크다. 그러면 이쪽이 아닌 다른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소비재가 아닌 B2B,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업황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거기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가 나오고 그럼 거기서 자금들이 몰리고 거기서 투자가 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시장은 매크로 일단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종목 장세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움직였던 섹터에 대한 이 한묶음들 여기서 확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요 안쪽에서 계속 놀고 그다음에 좀 미진했던 게 또 올라오면서 고기를 좀 보강시키고 하는 요 정도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새롭게 큰 줄기 너무했어요 반도체 IT 이거 이 정도인데 그래도 키 맞추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든가 또 이제 좀 쉬었던 거 리오프닝 이 리오프닝도
이제 코로나 벗어났다고는 물론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가는 기조인데 너무 빠진 거 아닐까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변화가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틈새적으로 뭔가 치고 나오는 게 있을지 이게 앞으로의 변화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카테고리에 움직였던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으로 보여주는 이런 섹터들은 일단 쉽게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꺾일까요? 이쪽을 얘기를 드리고 주가도 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 저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쪽이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를 인정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에휴, 그거는 그냥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거고 나는 역시나 삼성전자 이렇게 가시면 일단 안 됩니다. 네, 이게 가장 물론 또 전략적인 차이는 있죠. 나는 그렇게 막 노는 데서 사람들 많이 가는 데서 안 놀아. 그러니까 보통 그러고 있죠. 항상 주식은 소외된 쪽에서 움직여서 해야 돼. 그게 움직이면 대박.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나한테 큰 성과로 다가올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왜 굳이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데서 그걸 외면하고 안 봐야 될까요? 거기서도 충분히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놀면서 물 마시고 뭐 밥 먹고 또 레스토랑 가고 하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 꽃집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대여소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는 것과 나는 절대 저런 데 안 가. 내가 여기서 꾸준히 농사를 짓고 있을래. 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은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걸 또 찾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완전 소외돼서 나만의 길을 가겠다. 정말 외로운 길이고요.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꿋꿋이 내 길을 가겠다. 이거 웬만한 강직한 마음 아니면 좀 힘듭니다. 근데 너무 그쪽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방산, 뭐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이쪽도 하나의 주된 돼서 2차 전지도 뭐 에너지겠죠. 예, 이렇게 가는 쪽 분위기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주된 섹터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이쪽에서 찾고 해당되는 종목 찾고 이건 생각보다 덜 갔는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종목이 이쪽 섹터였어? 라고 하는 흐름들 이걸 찾아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엔 다음 섹터는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생각은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언제까지 갈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이런 상황 쪽에서 소외된 섹터가 그럼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뭘까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머리 터지겠네요. 네, 그러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팔로모니톡의 가장 보석 같은 코너 네, 진시황을 보셔도 좋고 다른 진시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레몬리서치가 하는 이상엽 이사의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 제 진시황을 보시면 트렌드는 다 확인되시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다 그러면 딱 나의 오전에 유튜브 보는 시간은 7시 25분부터 50분이다. 그때만 딱 챙기셔도 시장 트렌드는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좀 상태가 이상하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탁금은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55조 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 저희가 저희 코로나19 전에 예탁금 수준은 20조, 25조가 많이 가봐야 27조, 30조가 안 됐고요. 20조, 30조 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경험입니다. 근데 거기 대비해서는 지금 55조 대, 와,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신규로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계속 보강돼서 50조 대에서 다시 60조, 70조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자금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탁금이 정체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죠. 아유, 안 가는 거 좀 정리했다가 이걸 가지고 가는 쪽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나오는 게 지금의 종목 장세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돼. 손맛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자금은 묶여 있는 거 있고 나머지 가지고는 신용을 써야지. 그러면서 신용 잔고가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17조 대 초반까지 가서 한 23조 원대 있던 신용 잔고가 17조 원대 초반까지 쭉 밀리면서 이번 하락 때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내 계좌 막 쪼그라들고 그랬지만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지금 다시 19조 2천억 대까지 빠르게 V자로 쭉 올라오고 있죠. 이게 만약에 20조 이상 또다시 들어간다. 시장이 이거를 너네 돈 벌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돈 좀 벌어 라고 놔둘까요? 요거는 또 이때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낍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끼는 과정에서 또다시 내가 지금 이제 거의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본전 오고 이제 수익 날 것 같아. 그래서 좀만 더 하다가 시장은 또 그래 내가 너 수익 나는 꼴은 못 보지. 그러면서 확 또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단계도 될 수 있는 게 신용잔고 20조 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약간 또 경계를 갖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미리 또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움직이는 게 특히 코스닥이 신용잔고 들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만큼 되겠다 싶으니까 지수는 안 빠지고 나머지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추가 반등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동향 찾는 거 중요하겠다. 적어도 지난번 저희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가장 큰 변화가 외국인들의 무차별한 폭격,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무차입 공매도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있었겠죠. 거의 거기다, 이거 돈 되는데? 라고, 불법 공매도의 한 종류가 그거죠.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데 질러. 그 다음에, 오후에 가서 어떻게 서류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대차 확인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런 것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공매도 폐지주의자입니다. 네. 하락의 리스크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공매도를 가지고 없는 걸 파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그만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러면 안 돼. 저녁부터 저녁인데 이러면 안 되죠. 네, 저는 아침, 이따가 뵙는 건 저녁, 제 아바타는 또 열심히 채팅하고 있는 저녁.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흐름들 보시면서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또 어디까지 오나. 근데 지금은 2550 넘어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대로 해서 모든 리스크 다 안고 아직까지 저렇게 높은 물가 수준인데 그래도 그냥 V자식으로 고! 할 것이냐. 이거는 일단은 아닐 수 있겠다. 경계감도 무척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2600선 정도까지는 보되 거기서 어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 다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되겠죠. 리스크가 보인다. 또 저희의 보석 같은 코너 또 하네요. 네. 어제 오늘 라이브 시황, 오전 라이브 시황이면 오라신가요? 네. 맞나요, 피디님? 네, 제가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는 일단 즐기되 어떤 쪽의 변화가 또 나올지는 좀 더 가시지만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가면 팔아야지라고 보는 단계보다 움직이는 종목의 향연에 몸을 풍덩 빠뜨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